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전환기 한국사회 앞에 선 기독교 전체 8번째 시간 생명주제 2번째 시간 히포크라테스 서약과 제네바 선언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73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모자보건법, 2005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실정법 체계는 태아의 생명 파괴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반생명적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 입장은 앞으로도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 체계가 규범적인 입장보다는 권력의 향배와 대중의 여론을 따라가는 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해왔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법 체계에 나타난 반생명적 입장은 이 사회의 주류가 동조하고 있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실은 한국의 법을 친생명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오고 있는 한국 사회의 친생명 운동 헌신자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때에 지난날에는 생명윤리 운동의 정황이 어떠했으며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반추해 보면서 의미를 새롭게 정리해 보는 것은 마음을 추스리고 결의를 새롭게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이런 시도들 가운데 하나는 히포크라테스 서약과 제네바 선언의 형성 배경과 내용을 검토해 보는 일입니다. 이 두 문서를 살피는 작업은 곧바로 생명윤리 운동의 역사를 축약하여 살피는 일이 되기도 하며 또한 미래의 생명윤리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익한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히포크라테스 서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1장 9절 말씀 라고 고백한 전도서 기자의 고백은 생명윤리 운동의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고대 히랍 사회는 생명윤리 인식이 극히 일천한 사회였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주류 철학자들은 건강한 도시 국가 건설을 지상 목표로 삼고 철학적 사유를 전개했습니다. 건강한 도시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기형아나 병약한 영아들이 태어나서는 안 되었고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이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장기 질환자들이나 노인들은 강력한 도시국가 건설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히랍의 주류 철학자들은 낙태와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옹호했습니다. 게다가 철학적 사유는 고도의 복잡한 사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인데 복잡한 사유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이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는 등과 같은 건강 증진 운동에 힘을 쏟는 가운데 병약한 도시민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힐압 철학 체계는 힐압 귀족들을 위한 철학이었으며 노예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 학파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비주류 철학 진영에서는 주류 철학의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태아나 영아, 병자와 노인들도 존엄한 인간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들임을 역설하면서 낙태와 안락사를 명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적 모판으로부터 히포크라테스 서약이 탄생했습니다. 기원전 460년에서 375년 사이에 생존했던 의사로 알려져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서는 의술과 관련된 힐압의 신들인 아폴로, 아스클레피우스, 휘지에이아, 파나케이아 앞에서 의술 시행을 책임있게 수행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으며 환자에게 독약을 주지 않을 것을 맹세함으로써 안락사 곧 의사 조력 자살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궁전을 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해서 낙태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결석 환자에게 칼을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해서 경솔하게 수술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으며 환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으로써 의사의 직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으며 환자로부터 알아낸 비밀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함으로써 직업상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힐압사회의 대세가 부강한 도시국가를 꿈꾸면서 반생명적인 입장을 강고하게 추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비주류의 힘없는 소수가 친생명적인 입장을 결연하게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 의료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히포크라테스 서약은 이방신 앞에서 서약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의사의 윤리적인 의무와 의무의 핵심을 잘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의료계는 이방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기독교 의사들의 서약으로 채용했고 이슬람권에서는 알라신을 그 자리에 대입시켜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히포크라테스 서약은 20세기 중반까지 기독교 진영과 이슬람 진영을 포함해서 서구 사회, 서구 의사들의 표준적인 서약으로 정착되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네바 선언의 배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히포크라테스 서약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뒤 후방으로 후송되어 오는 병사들을 치료하여
전선에 재투입해야 했던 나치 정권은 안락사 프로그램이라는 악명 높은 법안을 만들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장기 질환자, 정신질환자, 장애 환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살해 작업에 돌입했고, 이 살해 작업은 가스실에서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로 확대되었는데, 이 일에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치 정권은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전쟁 포로들을 살아있는 생체 실험 대상으로 무제한 공급했고, 인간 생체에 대한 의학 실험이라는 호기를 맞이한 의사들은 윤리적인 통제 없이 다양한 생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다양한 물질을 자궁 안에 주사해서 단종시키는 실험, 살아있는 결핵균을 정맥 주사를 통해 주입하는 실험, 절단된 팔 다리에서 나오는 핏방울을 가지고 하는 실험,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 해부해서 심장, 간, 폐, 뇌혈관 내의 공기 색전증을 입증하는 실험, 얼음처럼 차가운 물 안에서 인체가 보이는 반응 실험, 가스 탈저균을 감염시킨 다음 상처에 우물, 나무 조각, 유리 조각을 덧붙이는 실험 등이 자행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전쟁 중에 독일 의사들이 자행한 악행에 대하여 두 가지 방면에서 비판적 반성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청산 작업으로서 니른베르크 재판으로 나타났고, 다른 하나는 의료계의 반성 작업으로서 제네바 선언으로 나타났습니다. 1948년에 의료인들은 제네바에서 세계의료협회를 창설하고 전쟁 중의 악행을 히포크라테스 서약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하면서 히포크라테스 서약을 재확인하는 결의문을 작성했는데, 이 문서가 제네바 선언입니다. 그런데 제네바 선언은 양날의 칼이 된 문서입니다. 이 선언은 2차 대전 중에 의료인들이 저지른 만행을 반성하고 히포크라테스 서약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문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현대의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 관행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불행한 문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은 문서의 명칭을 서약에서 선언으로 바꾼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용어의 변화는 거대한 시대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문명권 안에 있었던 서구 의료계가 사용한 히포크라테스 서약은 모든 의료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수행하겠다는 신 앞에서의 서약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한 규범들에 주의하여 그것들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언은 무엇인가? 선언은 선언하는 자, 곧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자기 생각과 결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누락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누락된 것입니다. 제네바 선언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규범적 원리들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의료 행위를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이 선언을 할 때는 나치 독일 시대에 저지른 것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같은 악행을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의 문호를 열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1960년 제네바 선언을 개정할 때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1948년의 제네바 선언에서는 임신의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에 경의를 표한다고 되어 있어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나 개정된 선언에서는 이 표현이 시작부터로 바뀐 것입니다. 왜 그 시작부터가 문제가 됩니까? 그 시작부터라는 표현은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도적으로 특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시작점에 대해서는 선언을 읽는 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독자가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생명의 시작점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지만 출생한 이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보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임신 중에 전 기간의 낙태를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선언이 발표된 시점부터 서구 사회에서 낙태 관행이 광범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네바 선언은 의료인들의 의료 관행을 규범적으로 통제하는 문서가 아니라 의료인들이 자유로운 의료 관행의 문호를 넓게 열어주는 문서가 되고 말았으며 이 문서에 담겨있는 자율성이 오늘날 의료 관행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낙태를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가 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가 수정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포기하고 입을 닫아버리면 현대 사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반생명적인 의료 관행의 나락 속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의 입장을 견고히 붙들고 지속적으로 경고의 소리를 발해야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관행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받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주춤거릴 것이며 이 주춤거림이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태가 완전히 근절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한 줄기 빛으로 남을 것이며 이 빛을 통하여 참된 인간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줄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거나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감사합니다.